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원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새로운 단원 공부에 앞서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느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한 학교의 교실에서 어떤 친구가 지금 진땀을 빼고 있네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살아있고의 넓이는 하면서 진땀을 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친구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 고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정리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남학생이. 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다가와서 그렇게 일일이 말로 쓰니까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여학생 또 한 명이 문자를 사용해봐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자, 문자를 어떻게 쓸까? 이게 어, 남학생이 가진 새로운 궁금증이 되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여기 주목을 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이렇게 사리권 넓이, 이런 것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이 사실을 5학년,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잘 알고 쓰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공식화를 하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수를 대신 써서 넓이를 내고, 원의 넓이를 내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네모, 세모, 뭐, 이런 거 써서 규칙성을 막 나타내고, 이와 같이 나타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문자라는 것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초등학생 때의 경험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수학적 사고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자, 이제 수를 계산하는 것도 또한 수학적 의사소통의 첫걸음입니다만, 이제 그것보다도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문자를 사용해서 어떠한 이런 사실들을 조금 더 축약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자, 이보다 더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곱하여 2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밑변의 길이 대신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여기다가 곱을 곱하기, 그 다음에 2를 나눈다를 나누기 2, 이렇게 수화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 부분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단계가 있어 왔고, 이러한 단계가 조금 더 발전하였더니, 이렇게 밑변을 B, 여기 높이를 H, 그 다음에 얘를 나누기 2를 한다 해서 BH 나누기 2 하면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 BH는 S,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곱셈이나 나눗셈 기호조차도 이렇게 나중에 생략해서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호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바로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거죠. 문자를 사용한 식의 표현입니다. 문자는 이제 영어 시간에 배운 A, B, C, D처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수학적 언어입니다. 자, 그런 만큼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탐구활동 1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자, 문자와 기호. 자,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문자와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리의 교통표지판, 옷감의 세탁기호, 음악의 악보기호, 전자우편 주소에 사용되는 문자 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호 등 많은 문자 기호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면 간결하게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눈다와 같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물음 1.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기호나 문자를 말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은 파이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파이데이였죠. 초코파이 먹는 날 아니죠. 자, 여러분, 원주율과 관련된 날이죠. 3.14, 15,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2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2라는 녀석은 나중에, 훨씬 나중에 배울 건데, 2.71, 이런 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들이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개수를 나타낼 때 n, 밑변을 나타낼 때 b,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간, t, 거리, d, 속도, v, 부피, 라지 v, 그 다음에 길이를 L, 넓이를 A 또는 S,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많은 수학 기호나 문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 외에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면 편리한 수학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일단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일일이 쓰기는 조금 그렇겠죠? 자, 일일이 쓰기보다는 속력을 V로, 시간을 T로, 거리를 D로 나타내면은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니은.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걸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가 있다고 해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자, 밑면의 가로, 밑면의 가로 곱하기 밑면의 세로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초등학생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를 V라고 하고 A, B, H, A 곱하기 B 곱하기 H 이렇게 나타내면 매우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디귿. 자, 우리 앞에도 했지만 이제 원의 둘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원의 둘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원의 둘레를 원주율 곱하기 2 곱하기 반지름. 자, 즉 얘가 지름이 되겠죠. 자, 얘를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L은 2 곱하기 3.14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내거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사실 중학교에서부터는 얘를 3.14를 굳이 살려서 쓰지 않고 파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등학생 때는 소수의 곱셈 같은 것들을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것들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도 이런 파이라는 값의 근사값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이제 갈 길이 조금 멉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탐구 활동이 한 개에 250원 하는 초콜릿을 몇 개 샀습니다. 자, 이때 가격은 얼마가 될지 다음의 방법으로 설명해 봅시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일단 표나 그림으로 설명해 보는 방법이 있겠어요. 자, 수량이 한 개면 250원, 두 개면은 500원, 세 개면 750원, 네 개면 1000원, 1250원, 1500원, 1750원 이렇게 되겠죠. 자, 말로 설명하면은 자, 초콜릿 한 개의 초콜릿의 가격은
닛의 총 가격은 한 개의 가격인 250원에 산 개수만큼을 곱한 것과 같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초콜릿의 총 가격은 250원 곱하기 구입한 개수.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모가 있는 식이라고 했죠. 세모를 이렇게 초콜릿 총 가격이라고 250 곱하기 네모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자와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자, 250 곱하기 n 이러면 총 가격이죠.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았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편리함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3번이나 4번 방법이 상대적으로 1번이나 2번에 비해서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자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시겠죠. 자,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능숙해지도록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두 문제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1번 어떤 수보다 3만큼 작은 수 하면 어떤 수를 제가 n이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n-3 이렇게 두면 되겠죠. 뭐 어떤 문자를 둬도 n이라 해도 되고 a라 해도 되고 b라 해도 되고 뭐 c라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어떤 수를 n이라고 하면은 n-3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 권에 200원인 수첩 몇 권, 자, 수첩 몇 권 있어요? 한 자루에 1200원인 볼펜 몇 자루. 자, 예를 들어서 200원인 2000원인 수첩일 5권을 샀고 볼펜을 두 자루 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가격은 얘랑 얘를 합한 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10,000원 더하기 2,400원 돼서 12,4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면 수첩을 내가 A권 사면 어떻게 될까요? 2,000A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B권 샀다 하면 1,200B권이 되는 거죠. 1,200 곱하기 B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2,000 곱하기 A 더하기 1,200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잠깐 멈추시고 한번 네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다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개에 2,000원 하는 사과 몇 개와 한 개에 3,500원 하는 배 몇 개의 가격의 합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과를 산 개수를 X개라 하고 배 몇 개? Y개라고 합시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수첩을 5권 사고 볼펜을 2자루 살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같은 걸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2,000 곱하기 X가 되겠죠. 사과의 가격은. 그 다음에 얘 왜? 사과 하나 사면 2,000원, 2개 사면 4,000원, 3개 사면 6,000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X개를 사면 2,000 곱하기 X가 되지. 배에 대해서 마찬가지. 한 개 사면 3,500원, 2개 사면 7,000원, 3개 사면 1,500원.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Y개를 사면 3,500 곱하기 Y 이렇게 들어가죠.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10 곱하기 A가 되고 1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세 장의 X1이면은 자,
3분의 x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 장의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한 장의 가격이죠.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둘레는 뭐 한 변의 길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지고 세 변과 세각을 가진 도형이죠. 자, 그러니까 3 곱하기 a로 쓰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즉,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 보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는 문자 앞에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a는 3a. 자, 곱셈은 기호를 이렇게 있던 걸 그냥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점을 찍지 않습니다. 자, 점 찍는 건 아주 옛날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인데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생략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자, 2번은 뭐 보는 데 대한 편이겠죠. 자, 의도가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알파벳 순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보통 여러분들이 다루는 수에서는 뭐 교환법칙이 곱셈 사이에서는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x, y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얘는 a, b, x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BAX라고 했더니 XAB라고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러한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쓰면 서로 알아보기 편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내진 걸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2는 2번, 3은 3번, 5는 4번 곱해졌다. 이렇게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이렇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3번 곱해지니까 세제곱, 그죠? 얘는 2 곱하기 a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그러니까 2a제곱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 문자 앞의 1은 생략합니다. 자, 예를 들면 1 곱하기 a는 a 그냥 a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렇다고 0.1a를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0.a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0.1a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얘는 자 괄호가 있죠. 그러면 괄호를 마음대로 풀면 안 되고 이 수만 앞으로 빼서 3 괄호 열고 x 더하기 1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곱셈 기호만 생략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나눗셈 기호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눗셈 기호 이거를 생략하여 분수꼴로 나타내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a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a 이렇게 써주면 되죠. 또는 3분의 a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분수꼴로,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x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1x 또는 이제 5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다음 식을 나타내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데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수부터 앞으로 빼야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더하기 y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이나 1에서 1은 생략한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셈 생략하면 x 더하기 y. 괄호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변화시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마이너스 0.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교환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0.1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 얘는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마이너스 0.1 a 제곱 b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정리 끝. 자, 3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참고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번분수 개념 이런 것 등은 배운 게 없습니다. 번분수 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잠깐 모른 척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아이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못된 시범 한번 보이겠습니다. x 곱하기 4분의 7 y. 자, 그래서 7분의 4xy. 좋아?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아이는 4분의 7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 기호를 역수로 바꿀 때 주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 계산은 뭐예요? 선생님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7y분의 4 이게 역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셈 역수점 계산하면 4x 분자 분모 7y.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듣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4번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떤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뭐냐면요. 나눗셈은 곱셈하고 다르게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 안 하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서로 다툴 것 같으면 누가 먼저 계산해 하면은 누가 먼저 계산해라 하면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괄호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6번처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계산을 하면서 곱셈이랑 나눗셈 계산을 하면서 우리 수에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에서 성립했던 것들과 유사한 것들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죠.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와 같은 부분, 이와 같은 부분, 이와 같은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해보실까요? 자, 좀 말이 길었네. 자, 곱하기 a분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 b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계산합시다. 3분의 3a분의 2 곱하기 b분의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b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번 한번 보실까요? 자, 5번. 자, a 플러스 b의 나누기 c 곱하기 2. 자, 그러면은 자, a 플러스 b 곱하기 c분의 1 곱하기 2. 자, 그래서 c분의 2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혼합 계산할 때 순서 잘 숙지하셨습니까? 자,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가 계산이 되고 이 전체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곱셈에는 왜 가로를 안 했을까요? 곱셈은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서로
계산 순서를 다투지 않거든요. 너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너가 먼저, 넌 나중에 내가 먼저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괄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즉, 뭐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6번에서 그 순서에 유의하여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3 곱하기 x 제곱이 되겠죠. 요 식을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뭐가 돼요? 자, 5 나누기 하나씩 합시다. 정신없다. 2개, 3개씩 하면은. 그치? 여러분 벌써 암산 되는데. 자, 근데 암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원리나 법칙이 쓰였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x분의 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뭐가 돼요? y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간단히 보자. 3x제곱 마이너스 y분의 5x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을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a면 0.1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는 0.01이 되고 거기다 b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가가 5,000원인 필통을 A1 할인해서 살 때 100-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자 나타내 주면은 곱셈기호만 생략하면 일단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지불한 금액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이렇게 생겼잖아. 자, 여기 x, 여기 y라 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은 x 더하기 y에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은 2 괄호 열고 x 플러스 y 괄호 닫고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A 지점에서 출발하여 15km 떨어진 B 지점을 향하여 자전거를 타고 시속 6km도 A 시간 동안 달렸을 때 남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속 6km도 A 시간. 자, 그러면 6km per hour죠. 그래서 A 시간 달렸대요. 그러면은 6A km가 되죠. 그러니까 15-6A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 나눗셈 기호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람이는 기호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여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가람이가 식을 바르게 나타내는지 확인해보고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봅시다. 그러니까 즉 좌변이 우변하고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고 해서 그냥 곱하기 기호만 그냥 말 그대로 생략하셨네요. 자, 그래서 23이라고 답을 했어요. 자, 잘못된 표현이죠.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안 되고 2 곱하기 3 곱하기 x 수는 수끼리 계산하시고 그러면 6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6x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이 경우는 엉터리로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때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앞에서부터만 계산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다. 얘들아, 그지? 자,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1 나누기 c가 되는데 나누기 c로 c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결합법칙이 적용이 가능하고 교환법칙도 적용이 가능하지. 자, 그러면 b분의 a 곱하기 c분의 1이 돼가지고 b 곱하기 c분의 a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과연 맞을까요?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얘는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B랑 C가 먼저 해야 된대. 그래서 B랑 C를 먼저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A 나누기 B 곱하기 C분의 1이 되지. 그러면은 A 나누기 C분의 B가 되고 A 곱하기 B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분자는 AC, 분모는 B가 되죠. 자,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끝으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좌변은 A 나누기 BC죠. 그러면 BC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자, 맞는 설명 이거 하나고 나머지 세 개는 틀렸어요. 바르게 고쳐야 됩니다. 여기 6입니다. B랑 헷갈릴까봐 좀 죄송해요. B랑 헷갈리 있었네.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조금 길었지만 문자와 식을 이용하여 문자를 이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용어에도 조금 익숙해지고 방법에도 좀 익숙해져야겠죠.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용어를 조금씩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언어를 새로이 배운다고 생각하고 조금 산뜻한 마음으로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